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세 번째 시간. 사실은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이 날라갔어요. 뭐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편집은 이제 다 다음 주부터 아직 편집을 못 배웠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기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핑계지만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이렇게 한글로 쳤습니다. 한글로 쳤는데 잘 보이나요? 네. 보이죠?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구석기 시대, 70만 년 전 빙하기 시대, 평등 무리사회였다. 사냥, 채집, 어로, 이동, 막집, 동굴, 뼈도구, 주먹토끼, 쓴배찌르기, 연천, 전공리, 공주석장리, 두루봉동굴, 검은모루, 동굴. 자, 신석기 시대, 기원전 8000년, 감빙기, 평등, 시족사회, 농경, 묵죽, 박농사, 움집, 벼바늘, 그물, 우류, 조개껍데기, 패통, 이음낚시, 바늘, 민무늬 토끼, 덕무늬 토끼, 빗살무늬 토끼, 애니미즘, 토테니즘, 샤머니즘,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청동기 시대의 농경사회다.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전 계급이 출현했다. 족장이 나타났다. 고조선이 형성됐다. 배산 임수의 칠학이다. 지상 가옥화, 비파, 청동공, 거친 무늬거울, 발달, 돌갈, 벼농사, 쌀, 사유재산 발생, 민무늬 토끼, 잘못 썼죠? 붉은 간토끼, 미송리 식토끼, 고인돌, 울주 방군대 암각화, 울주 검단리, 여주 호남리, 부여 송곡리, 후기 청동기부터 거푸지 사용, 철기시대. 기원전 5세기경 연맹왕국이 형성됐다.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철제농기구의 등장, 민무늬 토기, 덕무늬 토기, 동무동, 널무동, 중국과의 고유, 명도전, 청동화폐, 중국의 전국시대. 뭐 이렇게 써있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가 외우면은 시험 2문제 맞아요. 자, 지금 내용은 역사책 처음 배울 때, 이제 처음에 역사가 시작될 때 구석기 시대다. 공룡 나타나고 원시인 나타나고 TV나 만화에서 많이 봤죠? 강목 들고 막 이런 걸 구석기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신석기 시대는 이제 그래도 옷을 입고 이제 물론 구석기도 사냥을 했지만 이제 강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불을 사용했다. 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구워 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 이제 농사를 지는 거죠. 농사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서 식량을 얻는 거죠. 구석기나 신석기는 사냥을 해서 얻는 거고, 이렇게 직접 강가나 산이나 바다에 가서 먹을 거를 가져오는 거고,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식량을 재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철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철기 시대부터는 쭉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뭘로? 주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쇳물, 용광로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무늬가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나도 잘 몰라요. 못 외워요. 천재가 아니라 못 외웁니다. 일단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냥이죠. 사냥을 했다. 채집을 했다. 어로를 강가에 가서 물고기 잡았다. 이동, 막집, 동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원시인들이 동굴에 사는 거 TV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빨리 인터넷이 되면 그런 것도 뿅뿅뿅뿅 할 텐데. 2주 후부터는 됩니다. 막집이나 동굴에서 원시인들이 사는 거죠, 원시인들이.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식량들이 떨어지면 옮겨야죠, 옮겨. 이동이죠, 이동. 구석기 시대는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이제 이렇게 방망이 들고 원시인들이 이동하죠, 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주먹토기, 쓴배 찌르기 이거죠, 이거. 뼈도구. 동물을 잡아먹으면 뭐 생선을 잡아먹으면 뼈가 나오잖아요. 뼈 갖고 이제 뭘 하겠죠. 도구로 이용하겠죠. 지금처럼 칼이나 가위가 없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주먹 도끼. 그러니까 돌이죠, 돌. 돌을 이제 갈아서 도끼처럼 만든 거죠. 날카롭게 만들어서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나무도 자르고 가지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낫이죠, 낫. 지금 생각하면 도끼라기보다는 도끼, 낫. 고기를 이제 이렇게 생선을 껍질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도 이제 그 가죽을 벗겨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사용하는 거죠. 이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토기, 쓴배 찌르기다.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 요것만 나와요. 연천 전곡리 축제하죠. 가을에 축제합니다. 연천에 가면 전곡리라는 데서 이제 원시인들을 보는 축제를 합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공룡과 싸우던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화, 아이스 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뭐 두루봉 동굴, 검은모루 동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연천 전곡리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이제 기원전 8000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BC, DC 이런 걸 구별을 합니다. 이제 BC 몇, DC 몇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참 서양식 기준이에요. 서양식 기준. C라는 건 이제 크리스찬, 예수님이 태어난 해. 해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관점이니까 나중에 동양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끝났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구? 옛날 거. 구식이야. 신석기? 새 거야, 새 거. 근데 뭐가 새 거? 돌이 새 거야. 자, 구석기는 돌 갖고 이제 좀 날카롭게 해서 뭐 이렇게 동물을 요리한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칼이나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석기는 이제 드디어 뭐를 합니까? 드디어 바늘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한 바늘. 자, 농경을 짓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평등 시족 사회라고 합니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평등하기 때문에 시족이다. 부족이다. 시족이다. 같은 씨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 세대에서 지은 말이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이때도 사냥을 합니다. 사냥해서 잡으면 공평하게 나눠 먹고, 그리고 드디어 농경을 합니다. 이제 밭농사도 하죠. 밭농사를 하고 목축.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에 바빴는데 그럼 동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거죠.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구석기는 잡아먹고 이동하고 유목민, 몽골처럼. 신석기는 아닙니다. 키웁니다. 잡아서 새끼를 낳아서
키웁니다. 키우고 잡아먹고. 요게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석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민무늬 토끼, 덧무늬 토끼, 빗살무늬 토끼, 토기, 그릇, 접시 이런 거죠. 근데 겉무늬가 무늬가 없다. 뭐 덧칠한 덧무늬, 빗살무늬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유적지로는 서울에 가면 암사동에 있고 제주도의 고산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도 다 축제 비슷한 걸 합니다. 신석기 시대 그런 걸 합니다. 애니미즘, 토테니즘, 샤머니즘이라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족 사회라는 게 옛날에는 제사장이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늘한테 기도하죠. 자연한테 기도하고 동물들한테 기도하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애니미즘은 동물, 토테니즘은 뭐냐? 자연인가? 샤머니즘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 민무늬 토끼, 빗살무늬 토끼, 이 토끼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돌아다니다 보서 뭐가 유물이 발견됩니다. 발견됐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네. 이건 신석기 시대 유물이네. 아니 이건 청동기 시대 유물이야. 아니 이건 철기 시대 유물이야.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주변을 또 팝니다. 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집이죠, 집. 안에 뭐가 있죠? 불 때는 게 있죠. 화로. 요게 틀린 겁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자, 다음은 청동기 시대. 이 시험에 항상 제일 헷갈리는 게 청동기 시대죠. 근데 청동기 시대는 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군 할아버지 시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경사회다. 물론 신석기도 농경이지만 진짜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사회다. 그리고 계급이 있다. 무슨 계급? 족장이 있다. 족장이 대빵이겠죠. 부족의 대빵, 족장. 당군이라는 건 전에 얘기했죠. 부족의 이름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당군이라는 부족이 최고였나 봅니다. 이제 그게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겠죠.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풍수의 가장 기본이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털을 잡으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털을 잡으면서 이제 사는 거죠. 더 이상 이동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형상 지상가옥화 땅에 집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민무늬 토기예요. 잘못 쓴 거예요. 민무늬 토기. 이제 고인돌 나오죠. 고인돌은 무덤 형태. 디귿자의 무덤 형태. 죽으면 생기는 무덤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벼농사를 합니다. 쌀이 생산됩니다. 쌀이 나와요.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여태까지는 다 공동재산, 평등한 세상이었다가 이때부터 계급이 생기고 이제 윗대가리가 생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 사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이 집은 내 집, 이 집은 너 집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생되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저희 때는 맨날 나오는 문제가 울주 방군대 안각화. 그러니까 울주에 가면 방구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절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때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그게 청동기 시대에 산 사람들의 모습이죠. 울주검단리, 여주호남리, 부여성공리 이런 거죠. 뭐. 이런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로 갑니다. 철기를 거치면서 거푸집이 사용됐다. 거푸집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모양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쭉 내려서 이제 만든 거죠. 철기 시대. 자,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갑니다. 자, 철기 시대도 민문이토기, 덕문이토기 다 있습니다. 이제 철기 시대는 사실 이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거 해야지 철기 시대 그런 거 할 건 아니고. 이제 보면 기원전 오세인경, 중국, 지리성, 지한영, 무용총, 주실, 서벽. 뭔 소리야? 고구려 유적하면 무용총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무용총 그림 나옵니다.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경 철기 시대 때 연맹왕국이 형성됐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세영, 동검, 잡문이, 거울, 철제, 농기구의 등장.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구리, 주석으로 이제 어떤 농기구나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철기 시대니까 철이 더 단단하죠. 그다음에 드디어 화폐가 나옵니다. 명도전.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 화폐. 청동으로 만든 화폐. 우리 한반도의 화폐는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입니다. 이 중국의 전국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반란전, 오순전 다 화폐입니다. 화폐. 다오라고 한자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박물관에는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민문이토기, 화살촉 등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던 무슨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 제주 고산이 아까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저처럼 설명하는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제주 고산이 하면 왠지 옛날 분위기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문이토기? 민문이토기는 보니까 다 있었던데 모든 시기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았는데 화살촉? 이런 것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래? 그럼 보자.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정착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동하는 생활이죠. 그리고 농경이 아니죠. 동굴이나 막집은 수렵생활이죠. 사냥을 해서 아니면 생선을 잡아서 이렇게 먹던 사이죠. 농경이나 정착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딱 읽어봐도 동굴이죠. 동굴은 정착이 아닙니다. 막집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얘는 안 맞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제 가락바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레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을 뽑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실을 뽑았다는 거는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옷을 입기 시작했다. 자, 3번 봅시다.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했다. 이 명도전은 이제 청동기로 만든 중국의 화폐죠. 5세기경 철제 시대를 얘기합니다. 철제 시대, 청동기로 만들었지만 철제 시대를 얘기해요. 철제 시대. 중국의 화폐 5세기경 중국과 고용한 거죠. 고려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거와 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사를 지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는데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 예. 청동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죠. 청동거울과 방울. 장신구이고 영화에 보면 나오죠. 방울을 들고.
자, 보세요. 모든 거는 문제의 답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제주 고사리 뭐 유적이 발견됐다. 제주에 있는 고사리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뭐 책에서는 뭐 기껏해요. 뭐 신석기 시대는 끝. 그 외웠으면 신석기 시대 그렇게 답을 내면 돼요. 아주 쉽죠. 네. 근데 만약 못 외웠다면 이 고사리에서 특별전을 했는데 못 외웠는데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을 했다. 이게 시작됐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뭐겠어요? 신석기 시대죠. 네.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움집, 아까 얘기했죠? 움집에 이제 화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안에서 이제 음식을 구워 먹는 화로가 있었고, 농경, 꼭 벼농사만 농사가 아닙니다. 밭농사도 농사고, 일단 뭘 재배했다. 그런 게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 농업 경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그러면 이제 동굴이나 막집에 사는 거 이동했다. 계속 이동했다는 건 구석기 시대고, 이제 실을 뽑았다는 것은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신석기죠. 신석기. 이건 철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는 겁니다. 원래 역사라는 건. 특히 이렇게 하면 더 재미없어요. 자, 봅시다.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거죠.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무용총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이 고구려 유물입니다. 고구려 유물, 무용총, 고구려 유물.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경에, 기원전 5세기경에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 거기에 있던 거죠. 기원전 5세기경 무슨 시대? 철기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거 철기 시대. 그렇죠?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렇겠구나. 그렇죠. 근동연가 칠염행 열의 입상. 청동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백제 유물도 한번 봅시다. 백제 유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죠. 네. 자, 무덤도 아까 고인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무덤 형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신라도 보면은 불국사도 있고, 뭐 석가탑, 다보탑, 경주 가면 다 있죠. 다 있죠. 이제 경주는 뭐 누구나 다 한번 가게 되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진흥왕 때는 신라가 이만큼이나 컸네. 무지하게 컸네, 진흥왕 때는. 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자, 그림을 그래도 그림이 있는 게 좀 보기가 좋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역사라는 건 말입니다. 이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30분 안에 설명하는 게 웃기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정신도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가 무언가,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차이가 뭔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이동을 하면서 처먹고 살았냐, 사냥을 하면서 살았냐.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시면 그 모든 문화가 생각이 됩니다.
수렵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옷을 만들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동굴에서 겨울에는 살기 위해서 식량을 미리 비축해 줘야 되고 그렇게 살았겠죠. 도구라고는 기껏해야 돌 같고 돌을 날카롭게 해서 가죽을 벗기고서 그것을 덮고 살았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먹도끼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잘라서 이제 뭐 이렇게 칸막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몸을 덮을 거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추위를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들면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 더 이상 돌아다녀서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정착을 한다. 아까 얘기한 호모사피엔스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나 평등 사회지만 이제 다른 건 뭐냐면 계급 사회 맞나요? 계급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씨, 이씨, 김씨, 씨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일단 계급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똑같은 평등 사회인데 이제 다른 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움집에 이제 화로 유적의 화로 자국이 나타난 거죠. 화로 자국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불을 사용해서 음식들을 먹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목축을 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목축한 때가 언제냐? 목축한 때와 비슷한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목축 가축을 키웠다. 키워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같이 가축을 사냥을 해서 먹었던 가축들이 없으니까 또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이때는 이동을 안 하고 농경과 정착을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와 철기시대인데 철기시대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막 이렇게 수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청동이죠. 청동, 구리, 주석 뭐 그런 걸로 이제 만든 거죠. 청동기 시대의 제일 중요한 건 고조선이죠. 고조선, 단군. 그러니까 평등 사회는 아니죠. 족장이 나타나고 계급이 나타나고 신분 사회가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드디어 벼농사, 쌀농사를 시작합니다. 주식, 쌀농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유재산. 재산이 사유재산, 각자 재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겠죠. 그 다음이 이제 철기시대. 철기시대는 뭐 말 필요 없죠. 뭐 말 그대로 이제 철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농기구를 이제 한 거죠.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에도 이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푸집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인간은 도구의 동물입니다. 역사는 도구에 의해서 발달이 되고 겁니다. 지금은 최고의 도구가 뭐죠? IT죠, IT.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도구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도구죠. 도구는 인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사는 거죠. 네. 우리가 가위나 칼 이런 것만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이제 열심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찍어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줄기를 또 망을 엮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시 시대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무인도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역사가 발전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한 거, 샤머니즘, 토테니즘, 애니미즘.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대에는 미신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하늘에 지금 표현으로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장이라는 게 이제 부족장이고 대빵이죠, 대빵. 예. 옛날에는 하늘과 이제 이 땅을 이어줄 이제 그 중간이 바로 제사장이고 대빵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늘이시여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굶어 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철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도구들이 발달되면서 뭐가 발달돼요? 무기가 생기는 거죠. 무기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그 도구들을 갖고 돈을 만들고 무역 교류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무기를 만들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 자기들이 잘 먹기 살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역사라는 게 전쟁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 네,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고조선이 멸망했죠. 왜 멸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멸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5세기경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철기 시대를 먼저 받아들인 세력이 당연히 청동기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이겼겠죠.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신석기다, 꼭 청동기 시대 다음이 철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청동이나 철기 시대가 같이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사진 보셨죠? 사진 보면 청동이죠.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 많죠. 철기 시대인데도 이제 유적은 청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가 더 발달한 나라가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청동을 가진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부족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세력을 더 키우는 거죠. 결국 옛날에도 전쟁의 승리는 군수물자다. 뭐 지략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결국 식량과 군수물자 여기 있어야 전쟁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길었네요. 33분. 이 내용을 이렇게 끝낸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좀 길어도 7분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썼는데 잘 안 보였는데 이 5세기경에 이제 그러면 중국이랑 교류를 했단 얘기네. 중국의 명도전이 이제 유적으로 유물로 나타났으니까. 그래? 그럼 중국은 그때 뭐가 있었지? 위로는 뭐가 있었죠? 거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유지했던 곳이죠. 5세기경 거란이 있다가 이제 세력을 키우면서 위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나중에 요나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역사책을 보면 요나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게 거란입니다. 거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서희의 담판이라고 해서 거란족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희는 어디서 나왔어요? 서희는 과거제를 통해서 증용된 사람입니다. 과거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쌍기라는 귀화인 중국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쌍기를 누가 귀화시켰어요? 광종이죠.
고려 4대왕 강종이죠. 재밌죠? 역사는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결국은 연관됩니다. 강종이 쌍기를 통해서 첫 시간에 수업한 거죠. 쌍종을 통해서 쌍기를 통해서 과거제를 만듭니다. 중국의 과거제를 만듭니다. 송나라에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희라는 어떤 장군인가요?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서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나중에 서희가 거란이랑 같이 서희의 단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란과 협상하는 과정이죠. 뭐 간단합니다. 그 안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 또 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진족. 항상 나오죠. 이 역사책을 보면 제일 헷갈리죠. 거란이 뭐고 여진족이 뭐고. 그냥 위에 동북부 위에 있던 세력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여진족, 거란족. 그럼 이제 또 여진족 눈치도 봐야 되니까. 여진족이 또 거란하고 고려하고 가운데 이쪽에 껴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란이 이제 야야 고려 우리랑 잘 지내 그러면 우리 여진 때문에 좀 힘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이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냐고요? 밑에 이게 있어요. 못 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라는 게 이런 거죠. 처음에 광종 얘기했는데 다 이어지네. 결국은 긴 시간이지만 결국은 이어진다 이거라는 거를 아시겠습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가 있고 그리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행복하게 힘있게 올바르게 나한테만 집중을 해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후대를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구설수도 많고 서로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짜증이 나죠. 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은 게 있어요. 정의라는 게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봤을 때 오히려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나 심지어 기초생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하고 들통날까봐 잽싸게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미스트로 이명훈 팬클럽이 무려 1억 3천이나 모아서 코로나체 기부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어떤 정은 그런 거는 아직은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이렇게 뭉치는 힘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참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들어볼 만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